네, 우리 증시는 이번 주에 빅 이벤트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됐었고 해리스와 트럼프 미 대선 후보의 첫 번째 TV 토론도 있었고요. 자, 그렇게 모든 이벤트가 끝났나 싶었더니 추석 연휴 마지막쯤에 드디어 9월 FOMC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는 하는데 얼만큼 내릴까요? 또 어떻게 해야 주식시장을 좋아할까요? 주현수 한국금융연구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잘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연준의 목표 물가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가 잡는 거. 물가가 이 정도면 금리 인하를 해도 되겠다 정도로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물가가 우리가 보통 있는데 생산자 물가라고 하는 PPI도 있고 소비자 물가가 하는 CPI. 최근 거 한번 두 개의 지표를 정리를 해주시죠. 예, 두 개를 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헤드라인 지표들, 헤드라인 CPI나 헤드라인 PPI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은 그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를 들어 CPI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인 기준으로 봤을 때 2.5%까지 내려와가지고 그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연준이 관심 있게 보는 그 핵심 지표 중에 하나인 그 근원 CPI가 이슈가 있는 거죠. 네. 근원 CPI 자료를 보시면 이게 3.2%로 지난달 대비해가지고 같은 수준의 자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러면 근원 CPI는 그대로 있고 헤드라인 CPI가 내려갔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 이것의 차이는 결국 음식료 푸드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요 두 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에너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가. 잘 아시, 네. 예, 유가 쪽이 특히나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많이 떨어지면서 실제로 이 격차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에너지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 달에 약 거의 4% 가까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예. 있고요. 물론 YOY 기준입니다만. 다만 그 서비스 쪽에서는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주거비라고 얘기하는 쉘터 쪽이 굉장히 비중이 높은데요. 네. 이쪽이 5.2%대로 약간 올라가 가지고 이 부분에서는 그 계속해서 스티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CPI를 봤을 때 결국 떨어지고는 있는데 뭔가 뒷맛이 좋지 않은 그 계속해서 스티키한 부분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더 떨어질 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두 번째로는 유가에 의해서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네.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여지는 남아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 대응들을 봤을 때 연준 입장에서는 그래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잭슨홀 미팅에서 거의 이제 그 명백하게 아예 클리어하게 이야기를 해버렸죠. 네. 내리긴 네. 내린다. 내리긴 네. 내린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버렸죠. 네. 그럼 얼마나?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 부분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근원 CPI, 뭐 헤드라인 CPI라고 근원자가 붙은 거는요. 소위 말하는 유가, 에너지와 먹거리하는 이 식료품 가격을 뺀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근원과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 유가와 먹거리에 이 포함된 물가는 뚝 떨어졌잖아요. 그게 이제 유가가 뚝 떨어지면서 이게 많이 끌어내려왔는데 이 에너지 유가 쪽 빼고 놓고 보면은 물가는 거의 잘 안 떨어진 뭐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PPI라고 하는 생산자 물가도 비슷한 흐름인가요? 예, 생산자 똑같죠? 물가도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에서도 어차피 유가는 굉장히 많은 비중을 크죠. 차지할 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헤드라인 PPI를 보시면은 YOY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약 1.7% 정도까지 이제 둔화되는 모습을 보실 저거 수가 보면 물가 있는데. 잡혔네요. 그렇죠. 저거 기분이 아주 좋아지겠죠. 예. 하지만 이거는 이제 생산자 물가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는데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수치는 아니니까 그 부분이 조금 유감스러운데 저기서 이제 근원 PPI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 이 부분이 이제 그대로 안 유지되고 떨어지네요. 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개의 차이가 결국은 음식료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쪽이 될 수밖에 없으니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크게 여파를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P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푸드하고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딩 서비스라고 해서 그 물가 지수의 그
변동폭이 큰 그런 지표들을 빼고 그런 PPI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자 물가 쪽에서도 PPI 그 생산자 물가 쪽에서도 그 전체적으로 그 잘 떨어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개를 갸우뚱하고 네. 또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여전히 남아는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PPI 기준으로 해서 상품 쪽을 보시면은 상품 쪽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서비스가 2.57%로 나타나면서 두 개 간의 괴리가 조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상품 생산 쪽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이쪽이 확실하게 빨리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왜 주 교수께서 좀 찜찜하다라고 한 거 아시겠죠? 물가가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유가가 떨어지면서 아저씨 단적으로 말하면 떨어뜨린 거잖아요. 오늘 만약에 유가만 올라가면 또 올라갈 수 있다. 좀 이런 뭔가 좀 개운치 않은 맛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연준은 일단은 지난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는 내린다고 했으니까 다음 주죠. 분명히 내릴 건데 네네. 0.25%포인트를 내리느냐. 이거를 이제 베이비 스텝 아니면 0.5%포인트를 내리느냐. 빅 컷. 네네.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 전망은. 지금 시장에서 보통 보는 거는 CME의 패드와치 자료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자료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9월 FOMC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보시면은 네. 대략적으로 59% 정도가 25bp 정도 하락을 할 거다. 예. 즉 베이비 스텝으로 갈 거다라고 예. 전망을 하고 있고 40%에서 41% 정도가 그 빅스텝으로 가야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0.5 있습니다. 내린다. 네. 그런데 이 자료를 보시면 흥미로운 점이 지금 여기에서는 잘 안 나와 있지만 그 굉장히 그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새벽에 이제 PPI가 발표가 되고 네. CPI와 PPI 자료를 보면서 그 빅스텝으로 갈 거야. 즉 50bp 금리 인하를 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쪽이 급격하게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게 13%까지 떨어졌었는데 그게 갑자기 이제 다시 40%대까지 오늘 새벽에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도 이게 원인이 뭘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발표된 수치는 없고요. 네. 지금까지 얘기는 시장이 정말 그 정도로 간절히 원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거 뒤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예 하죠. 이제 원래는 이렇게 빅컷 0.5%포인트를 내리면 와, 투자자들이 이렇게 미국 경기가 안 좋아? 그래서 시장에도 나쁘다. 뭐 이런 해석이 주를 이뤘는데 간밤을 놓고 보면 0.5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안 하면 오히려 실망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보세요? 바라느냐의 문제겠죠. 네. 시장에서는 투자자들. 지금 확실히 바란다라는 네. 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네. 이제 그 어떤 한 그 이코노미스트가 어제 인터뷰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거죠. 실제로 50bp를 떨어뜨렸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반응은 어떨 것인가? 어떨까요? 우와 얼마나 안 좋길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상했던 그 반응. 네, 네. 우리가 모르는 더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강력하게 금리 인하를 추진한 거 아니겠느냐? 네. 즉 경기 침체니?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50bp로 가는 게 반드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지금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인플레이션 숫자도 약간 애매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돌아선다라는 부분은 거의 확실해졌는데 이제부터는 고용 수치가 명확하게 나타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잭슨홀 이제 심포지움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0.5를 할지 0.25%포인트를 할지도 아직 모르고요. 더 중요한 건 0.25를 할 때 시장이 좋아라 할지 0.5%포인트를 할지 여러 가지 조합이 좀 있기는 합니다. 이제 그래서 불확실성에 좀 빠져 있는 것이긴 한데 가능성은 모두 열려 있다. 더욱 중요한 게요. 실은 그 금리 인하에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 지금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진 건지 빠지려고 하는 건지 안 빠지고 그냥 하는 건지 여러 가지 해설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미국 경제? 네. 좀 여러모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여러 있죠. 말들이 있네요. 이럴 때는 예. 그냥 객관적으로 숫자를 한번 보면 조금 명확해지는 측면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그 6월에 이제 FOMC에서 그 SEP를 발표를 할 때 그 4Q 오버 4Q 기준으로 해서 GDP 2.1%를 제시를 했었죠. 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이게 이제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2분기에 미국 GDP 성장률이 3.0으로 나왔었단 말이죠. 너무 잘했죠. 네,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은 거의 끝난 거 아니니?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침체가 없다. 예,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도 그냥 소프트 랜딩으로 끝날 것이다 정도로 이야기를 했지 거기에서 하드 랜딩을 하는 이야기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노동시장 지표들이 나오고 이 이야기도 조금 이따가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3분기, 4분기의 전망 자료들을 보시면 일단 가장 그 잘 맞는다고 요즘에 그 널리 사용하고 있는 GDP 나우캐스팅 수치를 보시면은 3분기 2.5%를 찍고 있습니다. 예. 2분기보다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로이터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더 안 좋습니다. 3분기 1.9, 4분기 1.6. 로이터의 전망치를 보면은 앞으로 소프트 1%대네요. 랜딩이 시작된다라는 네.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수치는 올해 상반기에는 보지 못했던 숫자들이에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고 그냥 쭉 해서 바로 회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숫자들은 사람들도 드디어 이제 약간 더 비관적으로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우리가 경기 침체나 하드랜딩까지 얘기를 하는 건 좀 섣부르다고 해도 금리를 낮추는 게 과연 좋은 시그널이냐라고 보면은 그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좀 부담도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모릅니다. 이제 시장은 반응은 좀 그렇지만 이제 현재로서의 이론상은 좀 그렇고 미국의 경기 침체 여부도 아직은 결판이 나지는 않은 상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반된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와중에서 미국은 11월 5일이 되면 이제 대통령이 바뀌는 정권이 바뀌게 되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물가가 또 오르고 내릴 수가 있고 이거에 따라서 다시 통화 정책도 변할 수가 있겠다. 모조리 변수들이 다 엮여져 있습니다. 이게 상수가 아니라 다 변수로 돼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FMC나 FRB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금리 정책에 있어서는 확실한 독립적인 권한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재정적인 측면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는 그렇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부분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해리스가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해리스의 경제 정책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 게 가격 인상에 대한 어떤 컨트롤을 하겠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해서 신축적인 부분을 허가를 하겠다, 그 다음에 의료 부분에 있어서 프라이스 실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인플레이션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거꾸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재정 정책 적자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네. 재정 정책 측면에서는 적자 규모가 커질 거다라고 예상을 한다라는 거죠. 돈을 풀어야 되니까. 예, 그거 하려면.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트럼프의 경제 정책과 비교를 해봤을 땐 그쪽보다는 훨씬 더 순한 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진행돼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좀 그 신기한 모습이 한 가지 있는데 미국의 경제 정책이나 대외 정책에 있어가지고 지난번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행정부 때나 바이든 행정부 때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리 바뀐 게 없어요. 예. 일단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그레시브한 스탠스를 때리기. 유지하고 있고 예.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 재정적으로 굉장히 그 많이 지출을 확대시키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 기조를 계속해서 끌고 나갔기 때문에 최근에 부채 비율이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떤 그 양쪽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흐름은 당분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서 좀 약간 의문이 드는 게 해리스든 트럼프든 좀 돈 풀 일만 남았잖아요. 정부 입장에서 뭐 통화 정책과는 상관없이 그럼 이런 와중에 국제 유가가 그냥 확 떨어져서 물가가 떨어진 건데 유가가 올라요. 그러면 돈도 풀었고 유가도 오르면 이거 또 인플레잖아요. 이거 약간 좀 어떻게 보시면 국제 유가 역할이 되게 클 것 같은데요. 그럼 앞으로 지난 네.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연준 위원들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그 서로 간에 지금 코디네이션이 되고 있느냐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간다면은 아까 스티키하다라는 거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를 보면은 예. 그 미국 역사상 그 최근 역사를 봤을 때 빌 클린턴만이 유일하게 재정 적자를 줄였던 전례가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어느 정도 그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고용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근데 지금 유가 전망을 한번 해주시죠. 유가가 떨어져서 물가가 떨어진 건데
만에 하나 유가가 올라가 버리면은요, 현 상황에서 지금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는데 정부는 해리스든 트럼프도 돈을 또 풀잖아요. 네네. 그럼 물가가 또 오르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예. 유가 자료를 보시면 유가가 떨어졌네요. 예, 예. 지금 앞자가 못 보던 육자가 나온다던가 뭐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실제적으로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대략적으로 보셔도 20% 이상 예. 고점 대비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이게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여지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그 경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들은 얼마나 경기가 안 좋으면 더 숫자가 떨어질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양쪽이 다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위아래가 다. 예, 그렇죠.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유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이 어떤 부분을 반영하고 있냐 하면은 네. 달러화 하락과도 좀 연관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떨어질 때는 어떤 의미로는 달러화 하락과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최근 이렇게 리바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 있죠. 예.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 유가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예, 봐야 예. 된다라는 거죠. 예. 고민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미국 달러화는 그동안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보여왔어요. 최근에 떨어진 이유는 일본 엔화가 이쪽에서 계속해서 약했기 강세를 때문에. 보여주면서 예, 예. 그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엔화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고 당장 미국 같은 경우에는 9월에 금리를 낮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스탠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달러화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고 네. 그 기존처럼 움직인다라고 한다면은 유가가 다시 상승할 오르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남는 거는 수요뿐인데 수요가 급격하게 떨어져도 문제고 수요가 안 떨어져도 문제인 유가가 오르니까. 그런 네. 지금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국제 유가를 고려해 보니까 당장 다음 주 FOMC 회의에 선택이 굉장히 좀 복잡해지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시간은 별로 없는데 우리 교수님의 생각 몇 퍼센트 포인트 인하 시장 반응 여기만 짧게 듣고 마치도록 할까요? 얼마나 할까요, 연준이요? 저는 25bp 2번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올해 중에 네. 그 이번 9월에 50bp를 한다는 건 너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3번 남았는데 3번 연속으로 25bp를 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 고용 숫자를 봐가면서 지금 논판 페이롤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14만 뭐 이 정도까지 나와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9만에서 10만 위로만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고용 시장은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고 네. 그 정도 수치라면은 안정적으로 금리를 더 떨어뜨릴 수 있겠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네. 조금 더 급하게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시장은 0.25, 0.25 두 번 정도 올해 하는 것을 가장 또 좋아라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또 자세한 분석은 다음 주에 바로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도움 말씀 주신 주연수 한국금융원 연수원 교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추석 연휴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